안녕하세요. 인류학 삶과 죽음의 시간 사이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현석 교수님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희수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현석 교수님, 네. 저 지난해 올린 거 보셨어요? 마지막. 뭐라고? 저 아얀데 대통령 부분이 반만 올라간 거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는데. 아직 못 봤어요. 네, 네. 뒷부분이 날라갔어요. 그래? 웬일인지 왜? 모르지만은 깨졌어요. 독한 게. 제가 1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래서 왜 깨졌을까? 글쎄 말이에요. 저희들이 조작을 좀 잘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 이상하게 끝났지만은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사실 아얀데가 굉장히 흥미로워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많았을 건데, 것 그거. 같은데 우리들도 아얀데 하느라고 아르헨티나를 못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체 게바라와 함께 다시 새로운 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 네. 과거 청산 네. 그 마지막 회 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르헨티나는 그 전 세계 과거사 청산 사례 중에서 좀 대표적인 사례이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아르헨티나 사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그 과거사 청산 기구들이 좀 모범적으로 또 활동했다는 측면도 있고 이 아르헨티나 과거사 청산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눈까마스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never again이 되는데 이 눈까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과거사 청산 보고서가 아닐까. 자, 아르헨티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죠? 아르헨티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이 아마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그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사람들 그게 제일 많이 알지 그게 제일 않을까? 요즘 학생들이 몰라요. 요즘 그렇겠죠. 아이들은 예, 깜짝 놀랐습니다. 동크라이프면 아르헨티나라는 노래를 모르냐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 마돈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구나. 우리 때는 마돈나 알죠? 예, 이분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이분은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아니 굉장히 상식적인 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래 Don't cry for 떨어져 me가 있었으니까. 어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예 근데 이름이 뭐였더라? 에바 베론. 에바 베론. 에바 베론이 불렀던 노래죠. 그게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말 가출하고 매춘 생활을 하면서 삼류 가수로 자선회에서 페론 장군을 만나서 입지적인 인물이 되는 그래서 이제 파퓰리즘으로 가면서 한때 국민의 우상이 됐지만 한때 또 어떤 독재자의 상징처럼 되는 아주 양극단의 독재자라고 알려져 있죠. 저 아르헨티나 얘기하려면 그 페론주의자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까지는 굉장히 선진국이었죠. 굉장히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뭐 순차익을 많이 내 가지고 무역 국가로서 그래서 세계 경제 규모가 5위, 7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와, 그랬구나. 굉장히 그 선진국이었고 그때 축구도 잘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축구는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봐야 되죠. 소위 말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니네는 어디서 왔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는 배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민국가라는 거죠. 여기는 거의 백인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98%. 그 백인들이 사실은 아르헨티나의 복가항에 내려서 고된 하역 업무라든가 아니면 일을 하면서 그 여유 시간을 즐기는 게 없어가지고 발전시켰던 게 탱고라는 춤과 유럽에서 가져온 축구가 거기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마라도나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보카 주니어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게 원래 보카 항구에 일하던 유럽 하역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자 축구단이에요. 되게. 그다음에 리베르 플레이트라는 그 축구단은 그들을 지배하고 고용하고 있었던 경영인들의 축구단이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축구 리그는 계급 리그였어요. 처음에 그 보카 주니어스와 리베르 플레이트 간에 굉장히 처절했겠네. 엄청난. 근데 지금 보카 주니어스는 이제 노동자 축구단의 이미지를 벗었죠. 지금 뭐 축구단이 지금 다 부유해졌지만 사실 프로 축구단이
그런 만큼 이제 그만큼 여기에는 노동자가 많았고 또 아르헨티나 하면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게 엄마 찾아 산말리. 그래 맞아. 엄마 찾아 살만요. 네. 마르코라는 소년이 엄마를 소년, 찾아서 산말리를 산말리를 가잖아요. 간, 그게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예정입니다. 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이민을 와서 돈을 벌러 아르헨티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찾아서 가는 그 여정 이게 바로 그게 엄마 찾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의 산말리 과정.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아르헨티나는 한마디로 이민국가이다. 이민국가. 이 이민국가이면서 유럽의 정신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라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축구할 때 축구 선수 중에 흑인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부 백인입니다. 전부 백인이고 그다음에 이 백인 문화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그다음에 유럽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인데 정치는 그렇게 라틴 아메리카를 닮아서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령 1916년부터 76년까지 무려 22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만큼 상당히 그 불안한 사회 그다음에 군부 통치 기간이 있었는데 76년부터 약 83년까지 아마 전 세계 군부 통치 중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그 군사 독재 기간이 있는데 이걸 바로 이걸 더러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전쟁. 예, 더티 워라고 하는데 더티 워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군부가 더럽게 해가지고 더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군부가 그 당시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것들을 척결하는 전쟁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전쟁이고요. 그 더러운 게 뭐냐면 비기독교적으로 사는 놈들, 마르크스주의자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적인 삶을 살지 않는 이런 더러운 요소들을 자기들이 청소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과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 덜티 워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덜티 워는 군부가 더러워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 군부가 더러운 일들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명명해서 만들어진 게 덜티 워인데 어쩌다 보니까 군부도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는 요소도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재밌네요. 예. 그런데 1910년부터 76년까지 네네. 정권이 교체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또 독립은 1810년 정도였을 네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한 100년 동안은 조용했다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독립하고 나서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은 그 라틴 아메리카 독립 이후에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이 갈등이 심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특히 자유주의자들이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연방주의. 그다음에 유럽의 서구식 유럽의 저거를 갖고 오는 사람들, 카톨릭을 배제하는 주의, 그다음에 기독교 근본주의를 좀 죽이는 그러니까 상업주의죠. 이런 주의가 굉장히 했는데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 그다음에 또 그거 말고 자체의 권력 문제라든가 또 군사 쿠데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요거 근데 70년도 즈음 해가지고 들어왔는 거는 그 전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빼론주의자들이죠. 잘 아시는 아까 노래도 부르고 그죠. 이 빼론주의자들인데 이 빼론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은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에바 빼론이 왜 저 사회 보장 제도를 극심하게 이제 올려줬지 않습니까? 막 이 돈을 풀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에바 빼론이 죽었을 때 아르헨티나의 전 국민들이 뭐 다 울고 그죠. 그렇죠. 그런 뭐 여러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 빼론주의자들이 했던 여러 사회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신선하게 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가의 재정 상태나 아니면 경제 상태를 악화시킨 요인도 됐다고요, 사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봐도 역시 차베스 정권이 빈곤을 없애기 위한 그런 대의의 뜻은 알겠지만 하지만 이 포퓰리즘이 가지는 또 숨어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가 그런 요소를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빼론당은 인기가 좋았죠. 민중들에게. 왜냐하면 가장 민중들이 간지러운 것을 자꾸 긁어주니까 가장 인기가 좋은 당이었고 그래서 이 군부가 오기 전까지도 누구였냐면 사실은 이 대통령 이사벨 빼론주의자 이사벨 빼론이라고
에바 베론이 죽고 나서 이 베론 장군이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 부인이 이사벨. 이제 이사벨 베론인데 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로는 나라가 안 되겠다. 왜? 군부가 봤을 때는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본 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다음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다음 총체적인 아르헨티나적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종교에 기이한 소위 유럽식 방식의 좀 근엄하고 뭐 이런 삶을 원했던 모양이에요. 이 군부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권력을 잡고. 그래서 이 국가 재건 과정이라는 것을 내놓고 호레 비델라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우리는 쿠데타 일으키면 뭐 육군만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쿠데타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다 참여를 합니다. 전군. 예, 전군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대통령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옆에 보시면 포스터가 있는데 저게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포스터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합니다. 월드컵에서. 와, 예. 78년. 예. 78년이면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인데 그때 누가 유명합니까? 그 우승할 때 선수 유명한 선수 하여튼 VIP. 78년에 강감해서 잘 모르겠다. 예. 물론 펠레는 있었겠죠, 그죠? 브라질에.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 영상을 봤는데 그 아르헨티나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그 한 10만 명의 관중들이 이 아르헨티나 우승했을 때 막 종이 가루를 날리면서 막 환호하는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그 모습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르헨티나의 막 이 부강함과 그죠? 그렇죠. 이런 걸 막 대내외 만방에 이렇게 알리는데 사실은 저 월드컵 속에 숨겨져 있던 이면은 바로 저는 군사 철권 통치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못 본 거죠. 이제 78년이니까. 예. 소위 말해서 88년 서울 올림픽 때 그 한국이 군사 통치 정권에 있었다는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네. 그래서 딱 10년 전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월드컵은 아는데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월드컵은 별로 중요시 않는 여기고 자꾸 저런 것만 보고 월드컵이 더 재밌는데. 선수가 누가 있는지도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한 골 넣을 때 사람이 몇 명 죽고 있었는가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지금 올해 이야기할 거는 그 빼론주의자들이 이사벨 빼론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그 빼론주의자의 정치 통치 방식을 싫어하면서 군부가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엎습니다. 그게 1976년에 일어납니다. 76년에 일어났던 그 아르헨티나의 군부 통치 기간을 우리는 더티 워,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더러운 전쟁의 의미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 더러운 전쟁의 가장 큰 목표는 국가 재건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렇게. 그래서 주로 굉장히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데 누구? 우리나라 70년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0년대 기독교적인 삶, 마르크스자, 70 빨갱이 아닙니까? 아니 그 냉전 시대였고 70년대 삶이 사실은 냉전의 논리라는 게 국경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그렇죠. 세계적인 추세였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게 뭐 물론 연구가 돼 있겠지만 저는 사실 냉전 때 이슬람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뭐 저는 이런 게 좀 사실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약간 틀렸을 것 같아요. 다른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하고는 그죠. 왜냐하면 거기는 종교적인 변수가 딴 데보다는 조금 더 강했지 않은가 뭐 이런. 그때도 뭐 세계적으로 이제 민족주의 열풍이 일어날 때니까 1970년에 이제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서 군부가 이제 철군 통치로 가고 1970년 70년대 말에는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이집트에서는 또 아랍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니까 이제 서구로부터 지배를 벗어나서 자기 정체성을 막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슬람을 통합의 정체성으로 놓기는 힘들다. 굉장히 당연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군의주의나 군부가 이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시기니까 세계적으로 아마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군의주의와 근본주의가 군의주의와 이제 군사 독재가 군사 독재. 어떤 정체성의 핵으로 막 부상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제 곧 이어지는 이슬람 시간에 제가 그런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슬람에서의 막수주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우리가 이슬람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예, 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굉장히 굉장히 인기였죠. 흥미로운 거죠 사실은. 네, 예, 저희한테는. 자 그래서 그런 저 과정에서 누구를 많이 잡아갔냐면 진보적 대학 지식인, 대학 교수, 지식인, 그 다음에 노조 활동가들, 그 다음에 학생운동 지도자들,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가족 단위로 많이 잡혀가는데 주로. 그래서 1976년부터 82년까지 약 10,000명 정도 공식적인 겁니다. 눈가마스에 나온 게 약 10,000명 정도의 실종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제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이라고 합니다. 이 실종자 분포 현황을 보면요. 저렇게 노동자, 사무원, 전문직, 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 예, 학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운동 지도자들입니다. 거기다가. 근데 이 실종 패턴을 보면요. 비밀 구치소로 연행을 해가지고 고문을 한 뒤에 학살을 합니다. 학살하는데 비밀 구치소로 데리고 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식구면 이희수 교수님이 이제 연행 대상인데 이희수 교수님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어린 아기였으면 애는 살려줍니다. 애는 살려주는데 이 애를 누가 키우냐면 세뇌하는 것이죠. 죽인 사람들이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르헨티나인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이 중요한데 이런 빨갱이 부모 밑에서는 못 배운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게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실제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개씩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지금 옆에 보이는 아돌프 실링고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가. 죽음의 비행이라는 저거에서 아돌프 실링고가 비행기 타고 예. 바다에다 떨어뜨렸어요. 대서양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저 사람이 던진 것만 1,800구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시체를 실었는가? 그게 아니라 산 사람들에게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만들고 그하고 군용 수송기를 띄워가지고 올라가서 그 대서양 바다 위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던진 것만 1,750명 정도를 대서양 남부에다 수장했다고 하고 이 사람이 스페인 법정에서 저 징역을 받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스페인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자기 나라 과거사 청산은 안 하면서 남은 나라에 엮여있는 자기 국민들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이 사람이 던진 사람 중에 스페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법정이 이 사람에게 징역 9,138년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640년 징역 선고받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지금 간부에. 어떻게 9,138년?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 가지 뭐 이제저제에서 산술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저런 식으로 좀 구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근데 사형제도 폐지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폐지가 안 돼서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는 많이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대서양 남부에다 저렇게 수장을 시켜버린 아돌프 실링고의 증언이 없었으면 도대체 그렇게 많은 시체를 어디다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궁금했을 건데. 근데 기밀 문서들 그런 건 남아있지 않을까? 얘네들이 아예 문서도 안 하는구나. 많이 잘 없어요. 문서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많이 묻혀 있냐면 스페인어로 세멘테리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동네마다 세멘테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같은 게 있는데 이 마을 시마다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을 시마다 있는 공동묘지 세멘테리오의 그 으슥진 곳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것들을 이제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묻은 경우도 있고. 자 그래가지고 이 실종의 패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뛰어난 1등 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럽의 전통이 있고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너무 야만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이제 실종된 사람들이죠.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이 실종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게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실종자의 가족들이죠.
여기 뭐 아소시아시온 마드레스 데 플라사 데 마요라고 5월 광장 어머니회라는 게 있습니다. 5월 광장이 아르헨티나 수도에 가면은 그 대통령궁이 보이는 그 광장을 5월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 5월 광장에 자식들이 희생되고 나서 1977년부터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 군부 철권 통치 시기에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군부가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하게 다루고 싶은데 근데 저 아소시아시온이라고 옆에 보이면 이렇게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두건. 예, 두건 쓰고. 항상 그 어머니들이 나올 때 이렇게 흰 두건을 이렇게 쓰고 나오는 거예요. 예예예예. 저게 이제 상징이 된 거예요. 5월 광장 어머니. 역시 예. 1977년이면 그럼 지금 한참 군부가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니들이 4월 30일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 광장에서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힘은 크죠, 그죠? 네. 만약에 엄마가 믿어야지. 그게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시위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군부가 많은 어머니들을 탄압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엄마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 엄마들 활동이 이 5월 광장 어머니나 아니면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아르헨티나 과거사 청산의 동력이 확실히 된 거죠, 이제. 확실히. 자, 그래서 76년도에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82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그거를 포클랜드를 영국하고 예예 붙은 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말비나스라고 하는데 말비나스 전쟁이 나는데 왜 나냐면 말비나스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 옆에 이렇게 점처럼 붙어 있는 독도 같은 곳인데요.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는데 땅은 영국 거예요. 그렇지. 뭐 그런 게 많죠. 예. 근데 역사적 과정이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말비나스에 사는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국민이 되기 싫어해요. 다 영국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항상 아르헨티나는 이게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내 내부에 군부의 반대 여론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부가 82년 정도 되니까 도저히 이 국내 여론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하에 하나로 단결시키는 방법은 전쟁하는 거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말비나스를 기습적으로 칩니다. 기습적으로 쳤는데 이때 칠 때 아르헨티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왜? 자기 군사 쿠데타를 하게 만든 동력이 미국 아닙니까? 당연히 미국은 우리 군부를 지지할 거다. 두 번째,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들인 뭐 벨기에,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들은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왜? 유럽 국가들 치고 영국하고 사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 국가들 전부 우리를 지지하면 우리는 우리 땅이 되고 나라는 단결되고 땅도 넓히고 그다음에 군부 그거에 대한 욕도 없어지고 아주 좋다 해가지고 딱 쳐들어갑니다. 꿈이 야무졌네. 예. 딱 근데 그 다음 날 레이건이 전화해가지고 당시 미 대통령이 철새라. 빨리 철수해라. 아 왜 이러십니까? 뭐 이래 된 거죠, 그죠? 그 철수 안 하고 기다렸죠.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왜? 영국이 말비나스를 폭격 한번 하려면은 공중급유를 3번 받아야 됩니다. 한번 3번이나 공중급유를 받고 폭격 한번 하고 다시 공중급유 받아 3번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공군력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아르헨티나 그렇게 생각했고 공군력은 우리가 세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해병대가 말비나스 점거해가지고 뭐 16시간 만인가 점령해 버리는 거죠. 이제 폭격도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영국이 이까지 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착오한 게 뭐냐. 미국이 영국에게 항공모함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말비나스 주변에 미 칠함대가 가득 모여가지고 영국 전폭기들이 영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미군 항공모함에서 날아다니면서 코앞에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그 말비나스 전쟁이 그렇게 군부가 착오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면서 군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83년도에 민선 대통령인 알폰신이 대통령을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덜티워 기간 동안에 있었던 국가폭력 사태에 대해 가지고 진상조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진상조사를 펼쳐가지고 약 10,000명 이상이 실종됐다라고 나오고 옆에 보시면 눈 감아시라고 보이시죠, 그죠? 저희 공식 보고서가 네버 어게인. 예, 네버 어게인이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자살골을 찾네. 자살골이 군부가, 아니 그러니까 군부가요. 말미나스 전쟁을 안 했어도 이제 국내에 그렇죠. 아, 불만은 그걸 찔렀죠. 그걸 찔러. 예. 사실 그게 많죠. 진짜 국민의 여론을 하기 위해서 참 나라 팔아먹는 짓 한 게 많죠. 자, 그래서 이 눈까마스를 했는데 결국은 뭐 과거청산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군부 내부에 아직까지도 그 권력자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기소를 시켜놓으면 그 기소를 종결하는 법. 그다음 명령에 따른 복종법은 뭐냐면 나는 죄 없다 위에서 시켰다 이렇게 하면 또 면제 대상이 되는 법. 너 왜 죽였어 그러면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러면 명령에 따른 복종법으로 그거는 괜찮다 그러면 세상에 군부가 사람 죽였는데 자기 의지로 죽인 사람은 그건 과연 몇 명이겠습니까? 명령을 하면 다 죽이는 거죠, 그죠? 그거는 괜찮다고 이런 방식으로 살살살살 빠져가지고 결국은 국가조사가 크게 효용성을 못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게 발굴진 것 같아요. 예, 아베야나다. 저게 아베니다인가? 거기 지구에 있는 세멘테리오에 발굴하는 거예요. 그게 EAAF라는 가장 발전한 고고학 발굴 조직이 아르헨티나에서 조직돼 가지고 실종자들 유해 발굴 조직. 유해 발굴 조직이죠, 그죠? 예. 이게 EAF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가면은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무실입니다.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유골들. 예, 가서 보면은 항상 사람들을 실종자에 대한 유해를 발굴해 가지고 DNA를 저기 뒤에 보시면 뚜 상그레 그죠? 뚜 상그레. 예, puede ayudar a identificar. 당신의 피가 그렇죠.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덴티피카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DNA로. 누군지를 확인하는데 당신의 피가 소중하다. 저런 게 국민 공익 광고 방송으로 나옵니다. 아르헨티나는. 왜냐하면 실종자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전 국민의 체열을 바란다고요. 사실은. 예. 그 정도로 과거 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지만 법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사회적인 아직까지 오월광장 어머니가 아직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보면은 오월광장 어머니회라든가 아니면 저런 EAF의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종자 문제가 끝난 지 30년, 40년이 다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그게 거죠. 희망이에요. 예. 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해서 뭐 엘살바도르, 네네. 우리나라까지 아르헨티나의 EAF 유해 발굴팀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멕시코 43명 실종자 문제 때도 이 팀이 가거든요. 이 팀이 가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에도 이 팀이 갔고요. 과테말라도 이 팀이 갔고. 조윤 쌤도 한번 유해 발굴도 좀 해보셔야겠다. 옛날 인골만 찾지 말고. 그러니까 마야 인골이나 찾고 있지 뭐 현대 인골은 뭐 제가 유해 발굴할 때 한번 왔었어요. 예, 한국 거에. 간이 작아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겁이 안 난데 요즘 인골들 겁내갖고. 요즘 거는 겁나지 뭐. 이제. 자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들이고 나중에 제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다른 사례 이야기하면서 또 아르헨티나 언급할 이야기가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하면서도 이 아르헨티나 사례는 항상 이렇게 녹여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때 또 보충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사 지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났으니까. 박수 쳐야죠.